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탈락했다는 기사를 접하고서 저에게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총대를 매야 하나 보네요. 국내의 기사 자체는 11월 9일부터 올라오고 있지만 정작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 시점까지는 이걸 다루는 유튜버는 없네요. 무슨 수출 이야기만 나오면 반나절도 안 지나서 앞다투어서 다루던 유튜버들도 잠잠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런 건 다루기 싫은 거죠. 아니 다루어봤자 욕만 먹고 조회수는 안 나오니 다루지 않는 거겠죠. 뭐 그러니 이번에도 제가 다루어야겠죠. 이건 어차피 좋은 이야기 못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럼 그 기사들이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사가 처음 나온 곳은 호주의 ABC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사는 호주의 공영방송사이기 때문에 기사의 출처는 확실합니다. 그럼 이 방송사에서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왔느냐. 목요일 저녁에 여러 소식통이 ABC 방송에 전한 소식에 따르면 호주의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년 최종 후보 선정에 앞서서 일본의 모가미급과 독일의 메코 A200급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호주의 NSC 회의가 목요일에 있었고 그 회의에서 최종 후보로 독일과 일본 두 나라로 후보를 좁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탈락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두 회사나 후보에 오르고도 왜 탈락을 한 것일까요? 그 원인은 정치경제적인 것과 함선의 성능 전부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함선의 성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문제. 하나의 원팀이 되지 못하고 두 회사가 참여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속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두 회사가 참여해도 상관없다. 그런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당장 어떤 분은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할 때 미국도 보잉과 록히드 마틴 두 회사가 참여했었다는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미국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투기 사업의 보잉은 F-15를, 록히드 마틴은 F-35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예 별개의 기종을 들고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는 사업들을 보면 한화와 현대가 각각 진출한 사업들을 보면 두 회사가 같은 종류의 장비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이번 사업만 봐도 현대와 한화는 전부 충남급을 기반으로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충남급을 각각 한화와 현대가 별개로 호주에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만일 한화와 현대가 각자 아예 별개의 함선을 개발해서 호주 사업에 제안을 하는 거라면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는 우리나라의 군대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개발한 충남급을 각각 호주에 제안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당장 호주가 충남급이 마음에 들어서 충남급을 선택하려 했어도 우리는 두 회사가 전부 충남급을 제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호주가 충남급을 마음에 들어 했어도 두 회사가 다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떤 식으로 경쟁이 될지는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서로가 최대한 싸게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당장 이런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K9 자주포의 엔진을 국산화했죠. 그런데 이걸 개발한 STX는 독일제 엔진보다 엔진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집트 등 중동 국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어차피 독일 엔진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게 굳이 가격을 깎아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TX는 이 나라들에게 독일제 엔진과 동등한 가격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쟁자가 없으니 굳이 싸게 깎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경쟁자가 있다면 최대한 가격을 깎아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지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두 회사가 각각 별도로 호주 사업에 진출해버리는 바람에 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 정부는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했었는데요. 당장 일본 정부는 호주와 함께 모가미급을 기반으로 호주가 원하는 장비를 탑재한 신형함을 공동 개발하는 걸 약속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호주가 원하는 함선을 개발해 주겠다고 일본 정부가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만일 이번 사업에 현대나 한화한 회사가 선정되었다면 우리 정부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호주 정부에 무언가를 약속해 주게 되면 그건 선정된 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번 사업에 아무것도 지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는 일개 회사로는 불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리 해왔고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는 많은 사업들을 따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호주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두 회사가 진출을 하는 바람에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호주 사업에 두 회사가 진출한 게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최종 후보가 된 나라는 아주 훌륭한 확장성과 높은 거주성을 가지는 모가미급과 그리고 모가미급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덴 비르텐베르급을 개발한 독일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은 일본의 모가미급이 아주 선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그런 선진적인 함의 개념을 일본이 개발했을 리는 없죠. 그래서 일본이 따라한 게 바로 독일이고 이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게 바덴 비르텐베르크급입니다. 저는 이 함선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개념을 보고 아주 놀랐고요. 이 함선이라면 우리나라 연하남인 충남급이나 대구급 세척이 할 일을 한 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충남급이나 대구급 세척이 할 일을 한 척이 할 정도의 함선이면 얼마나 대단한 함선일까요? 이 함선은 만재 배수량 7,200톤에 최대 속도는 26노트, 그리고 127mm 함포에 27mm 마우저 기관포 2문, 하푼 미사일 8발 정도를 가진 함선입니다. 그런데 이 함선은 대공 무장이 상당히 빈약한데요. 21연장 램 대공 미사일 발사기 2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CIWS도 없고 당연히 ESSM 같은 상위 대공 무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속도도 느리고 덩치만 크고 무장은 빈약한 함선인 겁니다. 그럼 독일은 왜 이런 함선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소말리아 해적 문제 같은 저강도 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는 독일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전투함이 이런 원정 임무에 한번 투입되면 작전 지역에서 4달에서 6달을 머무는 것에 반해서 독일은 바덴 비르텐베르크 함의 최대 2년까지 작전 지역에 머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선은 기관부의 정비주기 등을 엄청나게 길게 잡았고 오랫동안 정비를 받지 않아도 작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전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만큼 승무원들에게 최대한 쾌적한 거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당연히 그렇다고 해도 승무원이 작전 지역에서 배 안에서 2년 동안 근무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함선은 작전 지역에 머물면서 승무원은 함선이 작전 지역에 항구에 입항했을 때나 헬기 등으로 교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함선은 작전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승무원만 교대를 하면서 작전을 할 수 있게 만든 함선입니다. 그럼 왜 이런 함선을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척의 함선을 지속적으로 바다에서 작전하게 하기 위해서 총 4척의 함선이 필요한데요. 한 척은 정비, 또 한 척은 휴식, 나머지 한 척은 비상출동 및 교대를 위해서 작전의 역으로의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전구역에 한 척의 함선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4척의 함선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만일 한 척의 함선이 작전 지역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작전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필요한 함선이 대폭 줄어들겠죠. 그래서 독일은 이런 함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모가미급이 바로 독일의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만든 함선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일본은 모가미급에 마치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에서 운용하는 골드팀과 레드팀의 승무원 운용 개념을 적용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략원잠이라는 건 최대한 바다에 나가서 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전략원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전략원잠의 가동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척의 전략원잠에 2개의 팀을 배치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척의 함선에 함장도 2명, 승무원도 2배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략원잠이 임무를 나갈 때마다 골드팀과 레드팀이 번갈아 가면서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원잠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일본도 이 방식의 승무원 배치를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리해서 모가미급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일본이 모가미급에 탑승할 충분한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도 모가미급을 최대한 바다에 나가 있게 한다는 개념은 같습니다. 당연히 이리하면 필요한 함선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겠죠. 그래서 독일의 바덴 비르텐베르크급 한 척이 우리의 연하남 3척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런 함선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함선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부 등 기계적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하고 당연히 탑승한 승무원들이 작전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거주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덴 비르텐베르그 함이나 모가미급 둘 다 함선이 대형화되었고 심지어 바덴 비르텐베르그는 그로 인해서 함선의 가격도 대폭 올라서 척당 8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의 함선은 초계 임무에 필요한 함선의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필요한 함선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호주야말로 이런 함선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호주는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영토가 넓기 때문에 해안선도 길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호주는 병사의 숫자는 작습니다. 그러니 호주도 당연히 기존 방식으로는 충분한 숫자의 초계함을 바다에 내보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갈수록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호주는 최대한 많은 숫자의 초계함을 내보내서 최대한 넓은 바다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주에게 있어서 함선의 가동률을 높여서 한번 바다에 나간 함선이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충남급은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함선이죠. 충남급은 작은 함선에 최대한 많은 무장을 탑재해서 함선의 전투력을 대폭 높인 함선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최대한 많은 무장을 탑재하기 위해서 거주성도 희생했고, 물론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라는 상당히 뛰어난 추진 방식을 사용했지만 새로운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추진 방식이 충분히 신뢰성을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급은 독일의 바덴비르텐베르크급이나 일본의 모가미급과는 완전히 상반된 함선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은 충분한 숫자의 함선을 바다에 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숫자의 호위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바라는 건 중국 함대와 전면으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높은 함선이 아니라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비해서 최대한 넓은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함선이고, 그런 목적에는 독일의 함선과 일본의 함선이 우리의 충남급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직접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함선은 C-5000 헌터급이라고 호주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주가 원하는 바다를 지키는 초계함이라는 개념에는 우리 충남급이 전혀 적합하지 않은 함선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분명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최대한 여러 척의 함선을 바다에 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숫자의 호위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충남급 같은 호위함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은 함선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함선에 탑승할 승무원의 숫자도 늘어나야 하지만 우리도 그럴 병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충남급 같은 과거의 개념을 답습하는 함선으로는 충분한 숫자의 함선을 항상 바다에 나가 있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덴비르텐베르크함이나 모가미급 같은 개념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함선의 숫자가 아닙니다. 함선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함선이 바다에 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충남급은 독일이나 일본의 함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뒤떨어진 능력을 갖춘 함선입니다. 결론은 호주가 원하는 건 높은 전투력의 함선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숫자의 함선이 바다에 나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목적에는 우리의 함선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요즘 서방의 최신 함선들은, 특히 유럽의 함선들은 어느 나라 함선이나 어느 정도는 적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충남급은 이런 개념이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고, 우리 해군은 바다에 나가 있는 함선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많은 숫자의 함선을 확보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결론은 분명 충남급은 모가미급에 비해서 하드웨어적 성능은 더 높고, 그래서 만일 두 함선이 전투를 한다면 충남급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드웨어라는 건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함선에 적용되어 있는 건함 사상은 변경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분명 저번 영상에서 하나오션에서 내놓은 오션 4300이 충남급에 비해서는 개선된 함선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충남급에 비해서는 개선되었다는 거죠. 최신 전투함으로서의 개념에 있어서 충남급은 구시대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인 함선입니다. 그렇기에 누차 이야기하지만 필리핀 같은 후진국들이라면 모를까, 절대로 선진국들에게는 통할 수 없는 함선입니다. 그리고 그건 호주의 건함 사업에 탈락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이고요. 분명 호주는 이번 사업을 단순하게 함선을 건조하는 사업을 넘어서 자신들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업이 가장 발달한 우리나라를 최종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건 그만큼 충남급이 호주의 건함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조선회사들이 만든 함선의 성능이 떨어졌다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 해군의 전략 개념이 서방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개념은 단순하게 함선을 수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군에게도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까지 같은 말을 정말 많이 해왔는데요. 울산급 배치포는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충남급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함선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 충남급이 모가미급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